이번 시간에 단원평가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34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부터가 근로소득.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맞아요, 여러분. 네,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기타 소득이다.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랑 같이 나가게 되면 상황이 가끔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무조건 양도만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무형자산의 양도, 임대는 모두 다 무엇이다? 기타 소득이 맞습니다. 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으로서 우리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기타 소득이다. 여러분,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건 기타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근로소득이요. 그러면 잘못된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세 번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입니다. 그렇죠.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이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다? 퇴직소득이 될 수도 있기는 하죠. 자,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겐 또는 발파수당. 맞죠, 여러분? 제가 이거 위험의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과세 소득이 맞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자, 이것도 비과세 요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지정해요, 여러분. 근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장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작업복. 제가 왜 피복의 관점이라고 했죠? 네, 이 부분도 회사에서 업무상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출장 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별도로 받는 직원에 대한 자가 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의 금액. 자,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자가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첫 번째 무슨 부분? 본인 명의 차량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충족이 되면 yes하고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2번에 갔더니 무슨 분? 너 업무에 써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사에서 별도의 경비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출장 여비 등의 실제 비용을 별도로 받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용에 대한 지급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지급, 없음. 대신에 우리 급여에 무엇을 표시하겠다. 급여에 자가, 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제 별도로 돈을 받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과세가 아니라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돼야 됩니다. 과세. 그러면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21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요건 조금 달라졌겠죠? 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월 8만 원의 육아수당. 자, 육아라고 해도 되고요. 보육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육아나 보육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 우리 출산, 그리고 무슨 부분이요? 이 출산은 당연히 그 나이 조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 거죠.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육아,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우린 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8만 원이니까 문제 안 되죠, 여러분? 자, 일찍과 숙지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다. 내가 쓴 것만큼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다. 그럼 여러분, 내가 공짜로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식대. 자, 여러분, 우리가 식대라고 하는 부분이
비과세가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요건에 해당되면 되죠. 그럼 첫 번째, 회사가 우리 종업원들한테 무엇 하였다? 밥을 사줬다? 그게 현물 제공이죠, 여러분? 현물로 제공되는 우리 식사는 뭐가 된다? 그냥 100% 전에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금전으로 제공하는 우리 돈이 있었다. 지금 여기 식대가 금전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자, 무슨 부분? 회사가 밥을 사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 금전 제공은요. 현물 제공에 식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그리고 급여에 금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급여 안에. 그러면 이 금전에 대해서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가 된다.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자, 지금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식대. 자,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한테 준 돈이래죠? 그러면 우리 현물 제공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이 현물 제공은 비과세가 됩니다. 현물 제공은 뭐가 된다? 이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전으로 받은 월 5만 원의 식대는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거 찾아달라겠네요. 답은 몇 번이 된다? 당연히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3번. 자, 네 번째,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고 시내 출장 등이 소유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유 경비를 당해 사업체 규칙에 의하여 회사가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우리 금액으로 월 15만 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요건 보시면 자, 본인 명의 차량을 자, 업무에 수행을 했고 나는 실제 경비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고 그러면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얼마까지? 20만 원 이내까지.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입니다. 자, 여러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죠, 여러분. 네, 이 부분은 뭐로 가셔야 되나요? 당해 법인의 무슨 부분? 잉여금 처분 결의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뒤에 것만 쓸게요, 여러분. 잉여금 처분에 대한 확정을 지은 날이 있겠죠. 그래서 처분 결의일이 무엇이 된다? 우리 수입 시기가 된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이기 때문에 우리 연말정산 수정신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음 연도 소득 연말정산 신고할 때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바로 나와버리네요. 1번. 자, 두 번째. 자,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가 있었다? 좋은 회사네, 여러분. 환율이 올라갔다고 급여를 더 줬나 봐요. 근데 근로를 제공한 날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외화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화 금액이 아니라 외화로. 그러면 원화로 환산되는 금액은요. 우리 실제 급여를 주는 날짜에 환율로 가시면 되시고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시면 기준 환율로 갑니다. 그 날짜에. 그리고 돈을 줘야 되는 날짜가 지금 도래했는데 돈을 못 줬다? 그러면 약정된 날짜에 환율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소급 적용이 됐다? 그러면 그 소급 적용에 대한 것도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못하셔라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3번에 바로 있었네요, 여러분. 급여를 소급 인상하고요.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갑니다. 자,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여기 하나 안 나온 거 있죠?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가세요라고 해서 하나 안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된 인정상여가 있었죠. 네, 그 인정상여는요. 무슨 부분? 우리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연도가 확정된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사업연도를 쓴다. 그럼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을 거니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들어가는 거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또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구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23번 문제. 제가 지금 버튼 하나 누른 게 있어서 넘어왔네요. 자,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일용근로자는 여러분 상용직이 아닌 자죠. 그러면 우리 일용근로자로 봐야 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몇 월 이상, 3월 이상 고용이 되면 뭐로 가버린다? 상용주 간다. 그래서 3월 이내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건설업은 몇 년? 1년. 우리 하역 노동자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었고요. 자, 첫 번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당으로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할 소득세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용근로자 소득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1급여에서 우리 무슨 공제요? 근로소득 공제 얼마 받을 수 있죠? 15만 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를 적용받는데 그게 하루 1급에서 15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15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은 0이니까 소득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본세를 적용한다? 아니죠, 여러분. 일용 근로자의 세율은 몇 퍼센트이다? 6%예요, 여러분. 6%입니다. 6%. 그래서 기본세율이 아니라 6%를 적용합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 55%를 공제합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든 관계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무엇된다? 종결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틀린 것을 얘기했어요. 몇 번이에요? 네, 2번이 잘못된 거죠. 6%입니다. 6%. 그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연금소득은 교재 내용 보시면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험에서 자주 안 낸다는 거죠. 자,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소득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 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여러분, 이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이유 불입분 가지고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금소득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공적연금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연금소득에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무슨 부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엇했던 부분? 불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2002년 우리 이전이 아니라 이후 가입분부터라고 봐야 되고요.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 금액에 대해서 무슨 부분? 과세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 수령액 전체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됐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세된다는 얘기신 거니까 그래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공제 연 얼마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죠. 요거 이유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0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을 했고 그 불입했던 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럼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자, 당해 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이 얼마? 35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350만 원 곱하기 100%의 우리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부 다 빼는 거니까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거죠.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도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되지만 내가 연금이 아닌 연금 외로 수령을 하게 되면 우린 뭐가 될 수도 있다? 퇴직,
소득으로 과세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긴 연금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연금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잖아요.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과세가 될지 안 될지 기준점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사적연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적연금은 얼마? 연 1,200만 원까지 해당되는 1,200만 원 이하까지는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왜냐하면 원천일세율이 최대 높아봐야 5%였죠. 그래서 5%, 4%, 3% 구간에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이 잘못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같이 풀어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교재 보시면 문제 다 풀렸죠, 여러분? 몇 번까지 나와져 있나요? 24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